구독자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는 13% 넘게 무너졌고 오늘 장 초반에는 4% 안팎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안도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FOMC가 열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지만 아직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다시 급락했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으며 내일은 삼성전자 세부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TSMC와 소니, 도쿄 일렉트론이 얽힌 반도체 공급망까지 멈춰섰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단순한 저가 매수로만 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제 폭락이 정말 펀더멘털 붕괴였는지, 오늘 반등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폭락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 급락했고 장중 6천선이 무너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4%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13%씩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부상, 중국산 DUV 노광 장비 개발 우려, AI 투자 수익성 논란, 미국 반도체 약세가 한꺼번에 겹쳤고 여기에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매도가 낙폭을 증폭시켰습니다. 상승기에는 같은 방향으로 몰렸던 돈이 하락기에도 같은 출구로 한꺼번에 빠져나온 겁니다. 악재가 주가를 밀기 시작했고 포지션 정리가 그 하락을 투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10%가 넘는 지수 폭락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반등은 바로 그 과도함을 되돌리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13% 떨어진 뒤 4% 오른다고 해서 전날 낙폭의 4분의 1 이상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주가를 100이라고 놓으면 13% 하락한 가격은 86입니다. 여기서 4%가 반등해도 90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폭락 전보다 10%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늘 4% 상승은 V자 반등의 완성이 아니라 일단 추락 속도가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급락 뒤에는 공매도 환매와 저가 매수, 프로그램 반발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 초반 상승률이 아니라 오후까지 가격을 지키는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내일도 오늘 저점 위에서 거래되는지입니다. 하루의 양봉은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는 것은 이틀과 사흘 동안 이어지는 수급입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도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은 8%, 샌디스크는 14%, 인텔은 5%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공포가 계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소재 업종은 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전체가 동시에 붕괴한 장면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투자에 붙었던 높은 기대가 집중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성장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이 언제 현금 흐름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중국의 추격이 기존 기업의 가격 결정력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월가가 반도체를 평가하는 규칙을 매출 성장에서 이익의 지속성으로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매크로 환경은 반도체 주가보다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시 멈추고 외교적 해결 기대가 살아나면서 WTI는 4% 넘게 떨어져 배럴당 7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신년물 부채 금리도 4.6%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에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휴전 기대를 확정된 평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외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란은 구체적인 협상 재개를 부인했고 미사일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유가 하락은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최악의 확전 가능성이 잠시 낮아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하방을 받쳐주는 재료이지만 반도체 실적 불안을 단번에 지워주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FOMC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현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 자체는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진짜 변수는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입니다. 유가 하락과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한국 반도체 매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9월 인상
반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두고 AI 투자 과열과 금융 여건을 경계한다면 시장은 이를 사실상 매파적 동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국에서 거래되지만 할인율은 미국 국채금리가 결정하고 외국인 수급은 달러가 움직입니다. FOMC는 삼성전자 실적을 바꾸지 않지만 그 시장이 몇 배의 가치를 줄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FOMC와 미국 반도체주,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연달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고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국채금리와 나스닥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면 다음날 시초가에 그 충격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의 방향을 늦게 확인해 대응 기회를 놓치는 일이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대장주가 흔들릴 때 어느 후방 종목으로 거래 대금이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북매장과 미국장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날에는 뉴스 하나보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실적은 반도체 공포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험지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64조 원 안팎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절대 숫자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시장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는 기록적인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실적 발표 전날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벌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도 컨센서스에 미달하면 실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소폭의 실적 미달을 곧바로 메모리 업황 붕괴로 해석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숫자 하나보다 이익의 구성과 다음 분기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공개한 실적의 내용은 피크아웃 공포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SSD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회사는 약 10곳의 핵심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BM4는 고객이 요구한 속도와 전력 효율을 충족했고 중장기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준비하되 캐펙스 규율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수요가 내일 당장 꺾인다는 신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76%는 영원히 유지되는 정상 수익성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동시에 만든 매우 높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 더 커지는 속도보다 높은 이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입니다. 장기 계약의 기간과 가격 조건, 2027년 공급 부족 전망, HBM4 출하 속도가 부채화되면 피크아웃 공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하량은 늘어도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캐펙스 부담이 커진다면 기록적인 실적과 주가의 괴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내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로 이동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한 번의 사상 최대 숫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HBM 출하가 어느 고객의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지는지, 장기 공급 계약의 규모와 조건은 어떤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첨단 공정의 수율과 가동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메모리에서 번 돈이 적자 사업의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줄어드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주 환원 확대와 자사주 매입 여부 역시 주가의 하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의 크기뿐 아니라 이익의 가시성과 주당 가치 개선 방법까지 제시한다면 오늘의 제한적 반등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추상적이고 HBM 고객과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답이 부족하다면 사상 최대 이익에도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변수도 공포와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장과 중국의 노광 장비 국산화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변화입니다. 중국이 범용 D램과 낸드 공급을 빠르게 늘리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고 자국 장비 생태계까지 구축하면 제재의 효과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DUV 장비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최첨단 반도체를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비의 정밀도와 처리량, 소재와 부품 생태계, 공정 통합 경험, 고객 인증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중국의 추격은 무시할 일이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과 2027년 이익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시장은 몇 년에 걸쳐 확인할 위험을 하루 주가에 압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판단은 중국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그 위협이 실제 메모리 가격과 고객 주문에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낮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각각 33% 낮췄습니다. 목표가가 크게 내려간 것은 분명 경계 신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가 배수가 낮아졌고 중국발 위험을 예전보다 크게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2028년까지 실적 추정치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즉, 실적 붕괴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익에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37만 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간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목표가 하향만 보고 기업 가치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목표 주가는 방향을 참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매수 시점은 외국인 수급과 종가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오늘 새로 등장한 공급망 변수입니다. 일본 기상청 기준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구마모토에 모여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들이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TSMC의 일본 자회사 공장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건물 안전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일부 생산 시설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고 소니와 자동차 업체들도 영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을 삼성전자의 단순 호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TSMC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일부 고객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와 이미지 센서, 소재 공급이 함께 흔들리면 삼성전자 역시 장비 납기와 고객 생산 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효과보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먼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설비 파손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TSMC도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단기 수혜를 앞세워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동 중단이 몇 시간으로 끝나는지, 며칠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격대에서 바닥 신호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피는 정고점에서 30% 넘게 내려왔고 7월 낙폭은 외환위기 당시 기록까지 넘어선 역사적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6월 고점 대비 약 39%, SK하이닉스는 약 47% 하락했습니다. 증권가 추정으로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4배 안팎까지 낮아졌고 코스피 선행 PER도 5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을 그대로 믿지 않고 금융위기 당시처럼 큰 폭으로 낮춰 잡아도 시장 전체의 평가 부담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낮은 PER은 바닥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이익 추정치가 유지될 때만 주가가 싸다는 변론이 성립합니다. 미국 배영 기술 기업이 AI CAPEX를 줄이고 메모리 가격 전망이 낮아지면 PER의 분모인 이익이 함께 줄어듭니다. 지금의 저평가는 추격 매도를 경계하게 만드는 완충 장치이지 오늘 한 번에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늘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4%를 넘게 오르는 것보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가 먼저입니다. 오전의 저점을 오후까지 지키고 종가가 장중 고점에 가까운 곳에서 끝나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지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뒤 안정을 찾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 기판, 패키징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와 거래 대금이 퍼져야 합니다. 오늘의 양봉보다 내일의 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크게 올랐다가 내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늘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내일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시장이 악재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반등은 높이보다 지속 시간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봐서는 큰 손에 돈이 돌아오는 경로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의 하락이 멈추고 국채금리와 원화가 안정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 규모가 줄고 이후 장비와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거래 대금이 퍼집니다. 이 순서가 연결돼야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단순히 급등 종목을 나열하기보다 한국 반도체와 미국 나스닥 주도주 사이에서 수급이 어느 순서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대장주만 들어올리는 지수 방어인지 후방 밸류체인까지 이어지는 추세 회복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매일 FOMC와 미국 실적, 환율, 외국인 선물, 국내 종목별 거래대금을 모두 연결하기 어렵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링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경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흐름은 세 가지 재료가 어떤 조합을 만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FOMC가 중립적으로 끝나고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AI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내일 삼성전자가 HBM과 메모리 장기 계약, 파운드리 수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구마모토 공장들이 빠르게 정상화되면 외국인은 이번 폭락을 과도한 공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반등은 단순한 낙폭 회복을 넘어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간 흐름은 호재와 악재가 섞인 채 큰 변동성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FOMC는 동결하지만 9월 인상 가능성을 남기고 실적은 강하지만 내년 성장률 둔화가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조합은 매파적 FOMC, 미국 AI 기업의 수익성 악화, 삼성전자의 보수적 가이던스, 일본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코스피 200일선이 놓인 5,600선대와 전일 저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사건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장중 반등을 얼마나 지키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커지는지,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가 줄어드는지, 동시호가에서 저점으로 밀리는지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는 FOMC 성명서가 나오고 3시 30분에는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그 전후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비롯한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공개되면서 AI 투자 규모와 수익성이 검증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열립니다. 이 세 구간을 따로 보지 마십시오. FOMC가 금리의 방향을 정하고 미국 기술기업 실적이 AI 수요를 증명하며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반등은 그 답이 나오기 전 먼저 들어온 기대 매수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격이 버틴다면 기대가 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시 무너지면 기대만 앞선 반등이었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은 이번에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는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날 3번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확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위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첫 물량은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고 삼성전자가 종가까지 반등을 지킬 때만 접근하십시오. 두 번째 물량은 FOMC와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을 소화한 뒤 다음 날 삼성전자의 저점이 오늘보다 높아질 때 검토하십시오. 마지막 물량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지속성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반도체 후방 종목으로 확산될 때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세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음 매수를 미루십시오. 3번으로 나눈다는 말의 핵심은 매수 횟수가 아니라 확인할 기회를 3번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은 계좌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 보유했고 신용을 쓰지 않은 분은 어제의 공포에 전량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지나치게 크다면 오늘과 같은 반등을 이용해 초과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은 본전 가격을 지지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수급 없이 반등이 약해진다면 본전을 기다리기보다 계좌 전체의 위험을 줄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린 분은 급락 전 고점과 비교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낮아진 가격보다 하락이 멈췄다는 증거가 먼저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은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레버리지부터 줄여야 다음 변동성을 견딜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강제 청산의 시간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장 초반 4% 반등만 보고 어제의 13% 하락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구마모토 지진으로 경쟁 공장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소해주처럼 추격하지 마십시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문장만 믿고 미국 반도체 약세와 외국인 매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증권사 목표 주가 37만 원을 손실 회복의 보증서로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손실을
하루 만에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신용을 다시 늘리지 마십시오. 시장은 내 매수 단가를 모르고 내가 기다린 시간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현금을 남기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권리를 남기는 행동입니다. 급락장에서는 수익률보다 선택권이 더 비쌉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이 이번 폭락 한 번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AI 서버가 요구하는 HBM과 고용량 DRAM, 기업용 SSD 수요가 이어지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기 계약으로 고정된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HBM4가 고객 승인과 공급 물량으로 이어지고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실제 주문과 수율 개선으로 연결되면 메모리 한 사업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증설이 범용 메모리 가격을 누르고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AI 캐펙스를 줄이며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이 늦어진다면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는 장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단기 매수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좋게 본다고 해서 오늘 어떤 가격에서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과 고객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장기 판단은 이익과 고객으로 하고 단기 판단은 외국인 수급과 종가로 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대응의 핵심은 반등률이 아닙니다. 어제의 폭락은 중국 반도체와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출발점이었지만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매도가 낙폭을 역사적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과도한 공포를 되돌리는 첫 움직임이지만 전날 낙폭에 비하면 아직 제한적입니다. 유가와 국채금리 하락은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은 메모리 이익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은 그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오늘은 오후 종가를 보십시오. 내일 새벽에는 FOMC와 미국 기술기업 실적을 보십시오. 내일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HBM, 장기 공급 계약, 파운드리 수율과 주주 환원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올해 보유한군은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 대기자는 3번의 확인 신호로 나누어 접근하며 신용 투자자는 반등 때 레버리지부터 줄이십시오.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흔들리더라도 대응까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비중과 현금, 확인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는 FOMC와 미국 국채금리, 나스닥 반도체,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먼저 반응하고 삼성전자 뒤에서는 장비와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의 거래 대금이 달라집니다. 큰 손해도는 뉴스가 완성되기 전에 움직이고 가격은 개인 투자자가 확신을 얻기 전에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미국장 주도주 매매 신호를 포함한 주도주 알림센터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대장주가 숨을 고를 때 어느 후방 종목으로 돈이 퍼지는지,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낸 핵심 신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링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의 반등을 숫자로만 믿지 않고 외국인 수급과 종가, 그리고 내일 이어질 세계의 검증을 확인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